네, 안녕하세요. 7급 외무영사직 강의를 이제 베리타스에서 하기로 했는데, 제가 몇 년을 노량진에서 강의를 좀 했는데, 거기가 교통편도 괜찮고 또 학생들이 그쪽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장점이 있는데, 하나 이제 한 3, 4년 이상 강의하면서 좀 저도 그렇고 이종훈 선생님도 그렇고 좀 어려웠던 게, 너무 강의 지원이 너무 잘 안 돼서 이게 강의 준비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데까지 사실 그렇게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닌데, 중간중간에 일들이 우여곡절이 많아서 좀 힘들게 강의를 하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작년, 그러니까 올해 그 시험 보는 마지막 이제 최종 모의고사까지 딱 문제 만들어 놓고 이제 학원에 통보를 해서 더는 못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요. 보통 같으면 학원들이 왜 그러시냐, 뭐 그래서 이제 담당자가 한번 만나자고도 하고, 뭐 그래서 계속 계시면서 학생들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는데, 여기는 지난번에는 제가 담당자 아닌 분한테 그냥 제일 그냥 직원분한테 담당자가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전달해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관계를, 4년간의 관계를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조직이다, 오래 버텼다, 뭐 이런 생각으로 나왔는데, 앞 이야기가 길었는데, 뭐 다른 학원을 폄훼하거나 뭐 이럴 생각은 하나도 없고요. 관심도 없고, 그 학원이 뭐 어떻게 되든 관심 없고, 저는 오로지 하나 관심 있는 건, 제가 강의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절약해서 공부를 잘 정리하고 빨리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게 하는 데까지 이게 좀 원활하게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2003년에 처음 이제 신림동에 들어와서 강의를 시작했고, 그리고는 맨 처음에 춘추관이라는 학원에서 시작했다가 그해 가을에 베리타스로 오게 돼서 지금까지 18년 동안 한 번도 다른 학원으로 옮겨본 적 없이 그냥 이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국립외교원하고 행시에 순환 강의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도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합격시킨 것 같은데, 나름대로의 이제 경험과 인프라가 저하고 저희 오랫동안 같이 한 베리타스 학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멀지만, 노량진을 기준으로 하면 조금 교통편 때문에도 멀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공간에서 같이 공부하자고 이렇게 선뜻 초청할 수 있는 건 저하고 제 학원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그 기출문제 풀이인데, 저희가 설명회는 아직 못했는데 베리타스에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명회는 못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순환 강의 들어갈 때 정도 되면 저희 학원에서 대체로 지금 세팅을 다 하고 있으니까, 다음 순환 정도 되면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게 될 거고요. 그 전에 제가 뭐 학원을 대표하진 않지만, 제가 이 학원에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제 강의할 생각이라서 한 4가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기출문제 해설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4가지 정도는 아마 좀 특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저희가 베리타스 학원이 작년에 국립외교원하고 행시를 44명을 여기서 이제 합격시켰는데, 그 정도면 서울대학교에서 합격한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어느 학교보다도 많은 숫자를 합격한 정도가 되거든요. 아마 신림동에 전무 후무할 텐데, 이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학원 자체에 노하우하고 관리 구조가 잘 돼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공사 중인데 7급 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전용관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뭐 제가 확답할 수는 없지만 아마 다음 순환 정도에서는 우리 그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여기서 한 18년 일하면서 강의 준비가 잘 안 되거나 강의 서포트가 안 돼가지고 애 먹어본 적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데 전혀 중간에 장애물이나 이런 거 없이 이제 공부하실 수 있을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앞에 지금 세 가지는 학원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네 번째는 이종훈 선생님하고 저하고 다 이제 외무영사직은 여기서 할 건데 저희가 아마도 가장 특화된 팀일 테니까 대부분 이제 혼자서 가르치시는데 저희는 뭐 이종훈 선생님 법 전공이시고 저는 국제정치 전공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특화된 서비스를 가지고 양질의 교육 콘텐츠로 여러분들한테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시험장에 갈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이제 올해 베리타스에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려고 해요. 일단 저희는 이종훈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계획이 뭐냐면 지금 이제 제 강의가 다음 주 26일, 그러니까 10월 26일 날 개강을 할 건데 기본 강의를 개강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름 막 복잡하게 안 하고 기본 강의 하고 그 다음에 심화 강의 하면서 내용 확장하고 기출문제 풀 거예요. 그게 1월 달에 들어가게 될 거고 1월부터 3, 4월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모강을 할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순환이 될 텐데 모강을 할 거고, 모강은 이제 앞으로 25문제로 바뀌니까 매일 25문제를 우리가 배웠던 거 거기서 이제 확장하는 걸로 해가지고 매일 모강을 25문제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기출문제 해설하면서도 하겠지만 국제정치 문제가 좀 광범위하죠. 왜냐하면 시사문제라고 할 만한, 예를 들면 올해 오페크 문제 같은 이런 주제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25문제 푸는 때에 주변의 이야기들을 좀 확장해 가지고 풀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이론 부분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론 문제는 약간씩 변형해 가지고 나와 있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쓸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신규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로 새로 이제 내용들을 배워갈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해서 모강을 진행할 거고요.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지난 학원에서는 6월까지가 모든 걸 다 끝내놓고 새로 학생들을 받아야 되니까 7월, 8월 달에 정작 제일 준비 많이 해야 되는 때 아무 프로그램 없이 이제 그냥 학생들한테 알아서 하고 시험장에 가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때가 최종 모의고사를 보면서 마지막 이제 당금질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내용을 심화시키고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용들을 늘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내용을 약간씩 보완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사 문제에서 최근에 새로운 시사 이슈들이 많이 나온다거나 하면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짬짬이 시사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중간에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보강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해 갈 테니까 그 강의 일정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카페를 통해서 신청을 하셨으니까 카페 활동을 그래도 잘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지금은 이제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건지 이런 것들도 공지하지만 이제 앞으로 자료들도 카페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카페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시고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외무영사 카페로 들어와서 이쪽에서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많이 걸러지기 때문에 잡소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고
순수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 교환할 수 있으니까 요 플랫폼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불필요하게 그 정보가 왜곡되거나 하는 일도 없고 정확하게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직접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공간이 카페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야기가 조금 긴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이제 올해 저한테는 내년까지 이제 시험 준비하는 과정의 첫 입문이기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짧게 하기도 해야 되고 또 원래 같았으면 코로나 이게 어느 정도 좀 잠잠했으면 아마 그 전에 9월 달 정도에 저희가 건물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 이 건물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서 공부를 같이 할 거다라고 알려드렸을 텐데 전체적으로 모든 게 좀 밀려가지고 늦다 보니까 좀 궁금해 하실 것도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고 조금 시간을 잡아먹었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이제 안내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 해설을 좀 할까 해요. 시험 제도가 바뀌잖아요. 시험 제도가 이제 PSAT하고 25문제로 1, 2차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게 돼 있고 문제가 5개가 늘어날 건데 제가 예전에 40문제짜리 외시 볼 때를 비춰보면 아마도 지금 패턴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텐데 문제 배열 방법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텐데 외교사가 아마 한 문제 정도는 더 늘어나게 될 거고 많이 늘리면 5문제까지 늘 거예요. 근데 이게 범위를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외교사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미국 국내 정치 문제이기도 한 게 미국 정책 같은 것들은 이제 외교사하고 그 다음에 미국 정책사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하면 아마 5문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외교사는 한 문제 정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따가도 하겠지만 냉전사에 거의 아주 미친 듯이 지금 냉전사 쪽에 사건들 배연하는 문제들 많이 내는데 이건 당연히 나올 거고 전통 외교사 그러니까 비엔나 체제 이 구조에서 하나 정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요즘 외교사학회에서는 잘 안 하는 비엔나 체제 이전은 잘 안 하는데 객관식 문제는 비엔나 체제 이전을 자꾸 다뤄서 올해도 유트리트 조약 나오고 했는데 요 부분하고 전통 외교사 부분 그러니까 19세기하고 20세기 외교사 부분의 초반까지 하나 다룰 거고 냉전사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냉전사 중에서도 초반 냉전사하고 중반 냉전사 중에 하나 정도 다루게 돼서 시기적으로는 딱 한 4개 정도로 나누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누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엔나 체제 이전, 비엔나 체제부터 1차 대전까지 한 번, 그리고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하나, 냉전사 하나, 냉전 중간 과정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4개에서 5개가 배열되게 될 것 같고요. 이론도 한 문제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안보 주제, 그 다음에 정치 경제 하나 늘어날 거고 이제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배정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 정책이나 중국 정책이 여지가 좀 5문제로 여지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조금 고급진 문제들을 출제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올해 문제 중에 정말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문제가 중국 외교 정책 관련해서 18번 문제가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문제들은 사실 푸는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변별력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추세는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국제법 문제를 살짝 봤는데 하도 이야기가 많아서 봤는데 국제법 문제는 그냥 안에서 내부적으로 내분이 있지 않고서는 낼 수 없는 스타일로 문제를 만들었고요. 약간 제가 이쪽 저쪽으로 이제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로는 맨 처음에 국제법을 좀 쉽게 내기로 합의를 했는데 내놓고 났다가 검수하는 과정에서 좀 너무 쉬운 것 같다 뭐 이렇게 됐더니 이제 출제자들이 그래? 뭐 이래가지고 그럼 외국 논문 찾아서 내줄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시험 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 걸러지겠죠 이분들은. 내년에 뭐 다시
출제하거나 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뭐 그건 이제 국제법 얘기고 국제 정치는 5문제가 더 늘어나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양질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